계획의 원칙. 계획의 원칙. 이른바 육하 원칙이라고 말하죠. 육하 원칙. 계획은 6가지 기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무엇을 추구하는 목표, 왜, 언제, 어디서, 누구, 어떻게, 6개 원칙이죠. 육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무엇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 왜는 뭡니까? 목표의 실행 이후, 언제 달성할 기간 또는 시점, 또 어디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 부서, 누구, 이 계획에 필요한 특정 과정을 달성할 구체적인 사람, 그리고 어떻게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의 지출 방법이 연구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표 공원 원칙입니다. 목표 공원 원칙은 계획이 교회 목적과 또 목표와 깊게 연관되어 있죠. 모든 계획과 그에 따른 계획은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의 성취를 갖다가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공헌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 우선 원칙이죠. 계획 우선 원칙. 이 계획이 다른 어떤 관리 기능에 우선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계획은 조직, 지도, 통제, 다른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은 특히 통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통제의 표준을 정하고 업적을 특정하면서 양자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또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계획은 이 가운데 첫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계획과 급성 원칙입니다. 계획과 급성 원칙은 계획이 상부의 권한과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범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개교회 계획은 소속된 노예, 또 노예는 대회, 대회는 총회의 방침을 따라야죠. 이걸 보아서 계획은 총회에서 각 교회로 파급됨을 알 수가 있고, 관리자라면 누구나 각 수준에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계획의 능률 원칙이에요. 계획에서는 능률의 원칙은 교회 모든 계획이 비능률과 낭비를 피하고 그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획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난해하기보다는 간명해야 되고, 또 계획 대상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유동적이어야 되고,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계획의 용료, 계획의 용료. 계획의 용료. 정태적 계획과 동태적 계획이죠. 자, 교회의 여러 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곧잘 많이 하죠. 교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없이 계획을 진행하기도 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에 있어서 계획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조직보다는 신축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에는 정태적 계획과 동태적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따르면 정태적 계획은 옛날 방식, 또 동태적 계획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죠. 그 특정을 표로서 나타내면 교회에서의 계획은 정태적보다는 동태적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이 뭡니까? 장기, 중기, 단기. 장단기, 장, 중, 단기. 장기, 중기, 단기 계획. 기관별로 장중기, 단기 계획으로 나누는데 이 단기 계획은 장기 계획은 일반적으로 대상,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보통 10년 정도로 잡는다. 기간이 길어지면 미래 예측이 떨어지는데도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중기 계획이 전제가 필요하고 또 교인들에게 장래에 대한 교회의 비전을 제시함을 통해서 희망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중기 계획은 보통 5년 내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결정에 있어서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은 1년 내의 것으로 교회 연중 기본 운영 계획이 이에 해당하고 기본 운영 계획은 해당 연도의 활동 목표를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교인들의 목표 의식을 부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편성 또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과 운영적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획의 그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 전술적, 그리고 운영적 계획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략적 계획은 최고 관청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전술적 계획은 중간 관리층 그리고 운영적 계획은 하위 관리층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전략적 계획을 통해서 갈수록 교회의 장기적 비전과 연결되어 있고 또 교회 전체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죠. 운영적 계획적으로 갈수록 단기적이고 또 하위적 단위의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강제계획과 경쟁계획과 유도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제계획은 거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상위 기관에 의해서 배분되고 또 하위 기관의 활동도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경쟁계획은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상위 기관에서 정하지만은 능률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기관의 자율에 맡겨서 경쟁하도록 하는 겁니다. 유도계획은 상부기관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이나 집행 방식을 지향하고 상하기관 간 협조와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계획 수립 시 유의할 점은 교회 행정가가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유의할 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서는 계획의 일관성, 또 다양성, 특이성, 또 지속성, 투명성과 철저성, 또 실현 가능성, 미래 지향성, 수행성을 강조했지만은 그 밖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일관성입니다. 이 교회의 계획은 당회, 재직회, 주일학교, 성가대, 전도회 각 기관이 있죠. 계획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지만은 이 기관들의 계획에 앞서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신학이 담긴 장기적 비전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각 기관은 이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목회자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각 기관의 계획 따로 작성된다면은 일관성이 없고 교회 활동이 유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계획의 일관성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계획의 다양성과 특이성이죠. 교회에서의 계획은 선교, 봉사, 교육, 또 인적 자원, 예산, 조직, 제도, 재무, 발전, 영성개발, 또 갱신계획, 여러 가지 관계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행정계획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의 계획은 나름대로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발전은 사업계획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획의 지속성입니다. 이 교회 계획은 비교적 지속성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나부리 공동체에 이끈 쉐파는 이 공동체가 당대에서 끝나도록 당부를 했어요. 내내에서 적합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운동은 후손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다. 그 운동이 이어져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 계획의 일관성과 계속성의 문제와 연결돼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계획이 이례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하면 계속돼야 하는가,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계획의 또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 사회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따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속적이지 못할 경우는 그 사업은 명분에 그치게 되고 교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교회 이미지에 손상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의 투명성과 철저성을 봅니다. 모든 계획은 철저하고 정확하고 투명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교회 행정 실행에 있어서나 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보기를 들어서 재무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예산의 설정, 또 집행, 그리고 결산에 어려워지죠. 교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예산이라기보다는 사예산에 속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다가 띕니다. 교회 예산의 설정, 또 집행, 재무 행정에 관련된 것은 어느 개인이나 기관이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목적에 일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이론이라도 낭비없이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바로 계획이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교회 계획에 있어서 상당수는 계획에 너무 무관심하든지 또 지나처리만큼 무모한 성격을 띠고 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해 계획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는 도저히 실현이 어려운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실패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나치게 무모한 계획은 교회 행정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 관리자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교회인들과의 충분한 합의하에 그 목표에 매진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의식을 높이고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미래지향성이죠. 교회 계획은 교회의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가져올 만큼 계획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의 개념이 전략적이 되죠. 교회의 활동 영역을 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최대하도록 높여야 됩니다. 활동 영역에 포함된 사항은 여러 가지지만은 최근 대사회 관계에 대한 계획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함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수행성은 교회 모든 계획을 믿음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계획과 과정, 결과 모두의 일관성이 있는 관리를 순행관리라고 해요. 이 교회 계획이 신앙에 벗어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인간적인 영광을 위한 역행관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조 목표 관리와 교회의 효율성 전략. 관리와 교회의 유효성. 전략. 목표 관리와 교회의 유효성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3쪽입니다. 첫째,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이나 목표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같지만은 목적은 목표보다 상위의 개념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은 광범하고 추상적인 것에 비해서 목표는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양화하기 어렵지만 목표는 양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조작적 성의가 이루어지는 일도 드물지만 목표는 효과성, 판단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목적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대안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시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목표에 관한 전술에서는 시간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있어서는 대상 집단을 넓게 규정하지만 목표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죠. 교회 행위에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목표는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위 목표가 되는 클래스에서는 교회 전체 각 기관, 각 기관 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세부적 타겟 목표로 정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관리입니다. 목표 관리. 교회에서 중요한 기법에 속하는데 이것은 차원 높은 관리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최고 경영층이 목적과 또 목표를 세워서 아래에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톱다운 방법을 취했는데 그러나 목표 관리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행하고
그리고 그 평가에 이르기까지 아랫사람, 아래 기관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 그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러므로 목표관리는 단순히 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관리는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목표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목표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또 목표관리를 단지 관리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효과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의 사용에 앞서서 아랫사람이나 아래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없이 일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X 이론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Y 이론적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획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기획위원회의 활성화.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기획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교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죠. 이 건축할 때 그 건물을 무엇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조감도와 설계도가 있고 건축 공정 일정표가 있어야 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작품을 이루는데도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운영 일정표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갱신을 목표로 한 경우 교회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와 지역사회에 진단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통계, 분석에 의한 연구 계획서가 나오고 새로운 목회 비전이 세워지면 기획위원회는 교회와 각 기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자,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에서 교회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사역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교회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면은 과감하게 시정하되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기획위원회는 이 전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과 사역의 중간 목표를 구성하고 설정을 해야 된다.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획위원회의 교회 사이에 구체적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또 유지하도록 하며 일이 주안에서 성취되도록 기도를 갖다가 후원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확장시키고 교회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기여되는 사역을 과감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미래 사회와 목표 설정을 봅니다. 자, 교회의 목표 설정은 구체적이 되고 실행이 가능해야 돼요. 교회 전체나 각 기관의 목표가 명확하지 못할 때 교인들은 방황하게 되죠. 통계도 어렵습니다. 교회의 목표 설정은 교회가 현재에 처한 상황, 또 미래 예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설정 자체는 계획으로 이어져야 된다. 자, 미래는 크게 잠재적 미래, 개인적 미래, 그리고 규범적 미래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잠재적 미래는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미래의 상태라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미래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발생 가능한 상태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까지는 전혀 확실치 않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미래는 무수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인적 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 미래는 정책 결정자가 방향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자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례적 비례, 자 정책 결정자가 미래에 있어서 무조건과 가치 등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미래를 말하는데, 이 규범적 미래가 구체화될수록 잠재적이고 그 다음에 또 개연적인 미래의 영역은 두 가지고, 예측의 기회가 많아질수록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 관리자는 잠재적 미래나 개인적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규범적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특히 교인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게 따라서 인식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 및 방향 설정에 있어서 항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구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목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인데, 정보와 사회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21세기 교회 환경은 19세기나 20세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21세기는 뭡니까? 곧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만남을 통해서 정보 사회에 성숙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의 확산은 정보의 공유를 더욱 빠르게 하고, 정보 고속도로의 확산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정보 사회가 이 같은 빠른 변화는 교회 행정에 심각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모든 행정 절차 과정은 컴퓨터화되고, 이것이 내용이 공개적이 될 때에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인도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을 뛰어넘는 행정이 되지면 안 된다. 또한 예외의 형태, 교회 교육, 신방의 패턴까지 바꿔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봉사의 중요성 점증이죠. 자, 앞으로 교회는 사회봉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사회봉사가 교회의 중요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요. 근데 사회봉사는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자, 교인들의 봉사는 크게 교회 내의 봉사의 교회의 봉사로 나눠진 교회 내 봉사와 교회의 봉사 나눠집니다. 교회 내 봉사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하지만 세상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봉사한다는 점에서 사회는 중요한 봉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회 봉사는 옛것도 있어야 봤지만 이에 대한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봉사의 요청이 커지기도 했지만 이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 봉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평가마다 나올 정도죠. 따라서 교회 여러 개 계획 가운데 이웃을 위한 구제, 또 그 다음에 대민봉사 포함시키고 그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교회는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웃사랑을 위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관리하도록 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리할 자연환경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자연환경은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랫여기는 지금 산불을 통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혀. 이거 뭡니까?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자연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자연을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인간 영혼에 대한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정부나 환경단체만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가 아니라 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예요. 따라서 교회 행정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신학이 바르게 확립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와 교회의 유효성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 캐메론, 이 목표에 관련된 조직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4가지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합리적인 목표 모형, 또 인간관계의 모형, 또 내부 과정의 모형, 열린 체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 목표 모형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면서 합리적인 계획, 또 목표적 설정, 또 평가를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교회가 설정한 목표와 계획 아래 모든 그 활동이 결과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은 교인과 직원 모두가 인적 가치를 중시하고 관계와 유지 발전시키를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 기관이나 집단의 옹립성을 높이고 전체 교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를 중시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사소통의 정도를 갖다가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열린 체계 모형입니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관리자는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퀸과 카베론에 따르면 조직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각 단계마다 유용하게 적용되는 전략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1단계, 석한암 창업과 정신 단계에서는 열린 체계 모양이 제시하는 목표와 수단을 갖다가 사용할 경우 조직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혁신,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자원 집결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죠. 교회가 창립돼서 힘있게 나가고 할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2단계 결집 단계죠. 인간관계 모형이 바람직합니다. 성원들 사이에 가족의식과 협동정신을 고취시켜 높은 소속감을 개발시키는 단계죠. 이때는 비공식 의사소통과 비공식 조직 구조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비교적 인간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죠. 제3단계는 공식화 및 통제 단계에서는 안전성, 활동의 능률성, 규칙 절차 및 보수의 성향이 강함으로 내부 과정 모형 또 합리적 목표 모형이 적합합니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는 단계이므로 이 공식화 또 통제에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야 된다. 끝으로 제4단계 구조 종교화 단계에서는 교회는 외부 환경을 감시하고 적용을 해서 교회의 경신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면서 열린 체계 모형을 적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체들은 빠른 속도로 연속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서서히 발생하기도 하는데, 퀸이 제시한 조직 수명 주기의 각 단계가 교회의 수명 주기의 각 단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도 조직적인으로 그 주기에 따라서 생존 전략이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목표가 정해지고 이에 따른 장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자체예요. 이게 중요한 것일수록 목적과 목표는 성령의 바탕을 둬야 된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된다. 정직된 간단과 진단과 연구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민주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말하자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분석과 의사결정입니다. 문제 분석과 의사결정. 교회 관련자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주변 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관련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은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 전망을 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관리자는 주먹보고 아니면 기도해보자는 말로 자연적인 관리 방법을 취해왔지요.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 관리를 배경하는 것으로서 교회 행정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관리자는 무엇보다도 합리적 방법을 취해야 돼요. 합리적.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 관리자에게 필요한 네 가지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 관리자는 직면한 교회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관리자로서 하여금 상황 분석으로 이끌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문제 분석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것은 의사 결정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끝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이것은 문제 분석이죠. 자, 교회 관리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특히 통제 가능한 요인과 통제 불가능한 요인을 철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이 변수에 대해서 분위기와 상황까지도 고려할 만큼 철저해야 되고, 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정한 계획이라는 할지라도 이 미래는 실제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타당성 여부는 계획의 수립 또 실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분석,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이에요. 상황 분석은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업무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의 소재를 확실하게 알고 또 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표가 설정되면 현재 미래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상되는 장애 요인과 문제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문제점,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련된 요인, 특히 장애 요인입니다. 여기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요인과 그 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상황 분석의 첫 단계는 조치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서 정보는 통계점 간행물, 연구 문헌, 제시된 과거의 추이 현황, 미래 전망에 관한 재반 지식과 통계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요. 면접, 관찰, 그 다음에 설문지, 이런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있죠. 미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 방법이 활동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법칙이나 논리적 사고에 의한 연역적 예측, 또 텔파이 방법 등 이러한 주관적 실적, 예측, 추세 분석이나 회귀 분석, 통계적 기법을 갖다가 이용한 계량적 예측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사항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절박한 상태, 문제로서의 확대 경향 등을 따져봐야 되고, 문제의 참된 원인을 규명하고 어떤 해결책이나 대책을 지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분석을 하면 교회 구성원들의 최선의 생각을 모아서 주요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할 수 있고, 원인 분석 없이 직감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오류를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 가운데서 참된 원인을 규명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고, 문제를 과제하고 정보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보 분석에 있어서 발생 사실과 발생할 가능성에 있어서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는 비교 사실을 비교하면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차이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원인들을 많이 상정을 해서 검토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발생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정대책, 잠정대책, 그리고 적응대책이 필요한데, 시정대책은 근본대책과 같은 것으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정대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과 대책의 수립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임시적인 응급조치로서 잠정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적응대책은 아무리 해도 진정한 원인을 갖다가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그때에 필요한 정도의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 분석은 무엇보다도 근본 원인에 안 맞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이 분석 방법은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직관적이나 경험에 의한 잘못된 결론을 방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조사 가능하고, 조직 전체가 문제의식에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 공통인식으로 최단 시간 내에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다. 그냥 의사결정 분석입니다. 자, 의사결정 분석은 교회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직관에 의한 판단이고, 잘못된 결정에서 생기는 비율적인 방지를 말하고 있고, 또 관련 정보들보다 넓게 공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져들어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자는 먼저 달성을 할 목표는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열거하고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절대 목표를 가능한다면 달성하고자 하는 희망 목표를 구분하고 수가 있죠. 그 다음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 최적 대안을 선정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정된 안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 곧 결함이나 또 위험하도록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심각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최종안을 결정할 수가 있죠.
대안 가운데 마이너스 요인이 결정으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 적으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잠재 문제 의식입니다. 잠재 문제는 실행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잠재 문제 그 원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책을 수립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잠재 문제 분석을 위해서 교회 관리자는 장래에 발생할 수가 있는 불리한 상황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이혼, 잠재 문제를 예측하고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심각성을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 대책과 발생의 대책이 있는데, 이 예방 대책은 잠재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그 발생을 억제함을 통해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발생 시 대책은 예방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획에 맞추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문제 발생이 언제 누가 실행에 옮기느냐 미리 결정해 둘 필요가 있죠. 잠재 문제 분석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효하는 장래의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 계획의 주요 요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점 사고의 습관을 가하면서 예방 대책과 또 발생 시 대책을 정확히 구분함을 통해서 피해 또 기회 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